이번 주 거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는 난이도가 조금 높을 겁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이거는 뭐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파트니까 요 1번에 1번 지문하고 여러분들이 5번 지문하고 좀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이 재량 준칙인데 일단 재량 준칙이 나오면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거를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반복 적용돼서 선례 있고 뭐 평등의 원칙, 신뢰 원칙에 따라서 이게 이제 자기 구속을 받게 되면은 이제 주의를 하실 게 있는데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이 말을 쓰질 않죠. 일반원칙 위반으로 인해서 그 차별 적용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기출에 나왔었는데 결론이 조금 달라지겠죠. 지금 헌재 같은 경우에는 요리가 버리니까 이거 위반해가지고 위법이다 이런 말이 나오겠지만 대법원은 뭐 이걸 위반해서 위법 이렇게 하지 않고 일탈남용의 문제로 풀고 있습니다. 일단 1번 지문은 그래서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이 자기구속을 당하는데 이를 위반한 재량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으로 보고 이 둘 다 우리 헌재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이게 근거입니다. 평등의 원칙, 신뢰 원칙. 그리고 위법한 경우에는 자기구속 인정을 안 해주죠. 이 대법원은 자기구속 원칙, 재량준칙 공포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반복적 관행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단지 공포만으로는 선례가 없잖아요. 그죠? 선례. 반복적으로 적용한 선례가 있어야 한다. 자, 이 헌재 입장인데 자기구속 원칙을 받게 되면 저 재량준칙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하지 않는다가 틀렸죠. 2번의 재량행위에 이 시험장에서 사실 이게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고 구별하는 게 꽤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일단 1번은 워낙 많이 봤으니까 재량행위는 행정청한 때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그 사안에 대해서 처분에 관한 독자적 결론을 도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기속행위가 독자적 결론을 도출한 다음에 비교하는 방식이고 재량행위는 일탈남용 요구만 심사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어떤 처분의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량 처분이냐 기속행위냐는 이 조문, 문헌의 형식만 갖고는 일률적으로 결정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요런 것도 주의를 해놓으세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 재량행위인데 기속행위로 오인을 해서 복수행위 간의 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사안을 제대로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재량의 불행사다 이렇게 합니다. 이 시험장 가셨는데 꼭 이렇게 안 나오고 뭔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고려하지 않았다 이 말 나오면 다 위법으로 푸세요. 그거는 재량 불행사니까. 공무원 임용은 재량행위죠. 면접권자가 이런 능력적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유재량에 속하게 됩니다. 이 재량 처분은 일률적으로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한계 내에서 재량권을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법적으로 재량 처분인데 이렇게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재량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는다. 3번 문장들을 잘 봐야 됩니다. 입법 부작위가 성립이 되려면 일단 입법 의무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한 가지 좀 주의를 하실 게 뭐 이렇게까지 되진 않겠지만 두 개를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헌법에서 이게 이제 법률로 정하게끔 위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입법자가 법률로 이걸 정할까 말까는 기본적으로 이게 입법 재량이에요. 물론 이제 뭐 기본권마다 좀씩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이런 경우는 구체적 입법 의무가 인정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좀 어렵겠지. 그러니까 법률에 대한 입법 부작위는 위헌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배상 같은 거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고의과실에 의한 입법 부작위가 돼야 예외적으로 국가배상 인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법률은. 그런데 이 법률에서 이렇게 이제 행정입법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법규명령으로 정하라. 행정입법으로 이렇게 위임을 하게 되면 여기하고는 조금 달라지는 거지. 이거는 입법자가 법률로 범위를 정해가지고 위임을 했을 테니까 아무래도 구체적 입법 의무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런 경우에 뭐 시행령 안 만들어가지고 뭐 전문의 자격 취득 제도를 뭐 시행을 못했다 그러면 국가배상 인정을 해주잖아. 이때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자, 아무튼 이 법률로 이렇게 행정부한테 위임을 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권력분립에 반하겠죠. 그리고 행정입법 의무가 인정되려면 이게 구체적 입법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좀 전제로 깐 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행정입법 의무 여기겠죠. 여기 만약에 요 행정입법 안 하더라도 그냥 법률만으로 집행이 충분해요. 그러면 굳이 입법할 의무가 없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럴 때는 입법 부작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일단 3번 이 시험장에서 문장을 잘 보시라는 것이 이게 지금 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의해 위법으로 판정된 법규명령이면 법원의 판결의 효력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일반적으로 상실된다 이 말이 틀렸죠.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이 배제됩니다. 다만 이제 대법원에 의해서 이제 위법으로 판정이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를 하고 관보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도 주의를 하세요. 이것도 이 입법 부작위가 크게 이제 굳이 유형을 두 개로 나눈다면 이 전혀 이렇게 입법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하지 않은 아예 입법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걸 진정입법 부작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본래 의미의 입법 부작위. 그리고 이 진정입법 부작위는 이게 이제 공권력 불행사가 되겠죠. 지금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는 부작위 위헌 헌법소원 이렇게 해가지고 부작위 헌법소원을 제기를 해줘야 됩니다. 소극적 헌법소원. 그런데 이 입법할 의무가 있는데 입법을 하긴 했어요. 다만 이제 내용 자체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걸 이제 부진정 입법 부작위다 하는 것이고, 근데 이 주의를 할 게 이거라 했습니다. 이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입법을 하긴 했지. 그러니까 공권력 불행사입니까? 공권력을 행사했습니까? 이거는 공권력 행사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헌법소원을 제기를 한다면 이리 가야 돼요. 공권력 행사로. 그러니까 부진정 입법 부작위인데 이렇게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요건이 안 된다. 지금 이 말 아닙니까? 4번도 지휘를 하실 게 입법 부작위 형태 중에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불완전하게 규정해서 보충을 요할 때는 입법 부작위로서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거는 입법 부작위가 아니라 입법을 했는데 불충분이니까 요리 가야 돼요. 공권력 행사로. 입법 부작위로서의 헌법소원이 아닙니다. 자주는 출제 안 되는데 가끔 한 번씩 출제될 때는 있어요. 극히. 자, 5번.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살펴봐서, 자, 모법의 해석상, 그러니까 상위법을 해석을 해보니까, 굳이 명시적 위임 조항 없어도 하위법에서 모법을 해석해보니까 충분히 입법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그 말이지. 이걸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럴 때는 직접 위임 조항이 없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굳이 명시적 위임 조항 없어도 정할 수 있는 걸 정했으니까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맞는 말이 되겠죠. 4번으로 가봅시다. 뭘 위임을 했는가를 조금 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저 1번 같은 판례는 이거 반드시 암기하시려는데, 우리가 이 고시는 성격이 사안에 따라 법규명령이 될 수도 있고, 행정규칙이 될 수도 있고, 처분이 될 수도 있고, 처분고시 반드시 외우라 했어요. 처분고시. 여기 치료제 요양급여 고시. 고시가 되면 따로 집행행위 없더라도 제약회사라든가 건강보험공단, 여기에 의무가 확정돼요. 그죠? 이런 것들은 처분입니다. 이외에 또 뭐 있어요? 생각나는 거? 처분고시. 이거 비슷해가지고 요 급여 상한금액표, 청소년 유해미침물 결정고시, 이런 거 외우라 했잖아. 그죠? 항고송 처분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요 2번 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이렇게 실제 기출은 이렇게 안 났는데, 어떤 걸 위임했는가를 잘 보세요. 지금 이 시행규칙이 원산지 표시 위치 등의 표시 방법에 관해서 이걸 위임을 했습니다. 장관한테 위임.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장관이 표시 방법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으로 정했다면 법규명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위임을 했는데 장관은 막상 원산지 표시에 대한 기준을 정해버렸다. 그 말이죠. 여기는 위임을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안 해줬어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표시 방법을 위임했지 표시 기준을 위임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위임이 있더라도 위임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이런 고시는 대외적 효력을 인정을 못 해준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3번. 이런 식으로 찾자 그랬죠. 시행규칙 별표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관한 기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요 법률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요게 제재 처분이 되는 것이고, 이 기준은 뭐가 돼요? 시행규칙 별표에 의한 제재 처분 기준. 이해되시죠? 그러면 시행령 별표 형식이었다면 법규성 인정해줬겠지만, 여기는 시행규칙 별표로 가다 보니까 내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4번에 이 법률의 위임에 따라 보상 기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행규칙은 이런 식으로 시행규칙 별표로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면 그건 행정규칙인데, 원칙적으로 시행규칙은 행정규칙이에요? 법규명령이에요? 원래는 법규명령이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인가기준, 법률로부터 이런 수익적 처분에 관한 기준들, 인가기준이라든가 또는 여기처럼 보상금 산정기준, 자, 이걸 법률로부터 이렇게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아가지고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 제 몇 조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전형적인 위임명령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4번이 지금 그런 사안이죠. 법률에 위임받았고 이 위임받은 게 보상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받았는데 이걸 시행규칙 22조로 정했다면 전형적인 이거는 위임명령이 되는 겁니다.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됩니다. 자, 행정규칙은 법령의 구체적 개별적 수권 필요 없겠죠. 내부규범이니까. 그죠? 상급기관의 행정규칙이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5번. 건축법에 신고 나오면 여기서는 인허가 의제가 수반되는 신고가 됐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됐건 우리 판례가 다 이게 일률적이겠지. 요 신고 반려 단계부터 미리 다툴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뻔히 신고가 반려됐는데 건축을 개시하면 불이익이 다 예정돼 있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맞죠. 기억번은 신고 반려 단계부터 소송으로 다투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법치행정 원리에 부합한다.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나와야 돼요. 수리요하는 신고 판례에 의하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인허가와 관련된 건 아니잖아 이쪽이.
그러니까 실체적 요건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가만 심사하면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뭐 쭉 보시면은 뭐 사무집행 편입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규칙의 형식적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행정청은 실체적 이유를 내세워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안 되겠죠. 형식적 요건이 갖춰졌다면 수리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까? 신고만 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여기는 신고만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사업자 등록 신청 이렇게 나오면 사안에서 이거는 신청으로 풀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신고만 하는 거지, 신고. 그죠? 수리하지 않는 신고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대상되는 사업주가 이 관할구역에 몇 개 업체가 있냐 뭐 이런 걸 확인하려는 차원이지 이게 돼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 쪽이 나오면 여기서는 처분이 나올 수가 절대 없어요. 왜? 수리하지 않는 단순 신고니까. 이렇게 이제 신고 받았다가 나중에 이제 가보니까 실제 사업을 안 한다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 직권을 말소했다. 전부 다 처분 안 됩니다. 전부 다. 이쪽에서는 처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수리하지 않는 신고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이렇게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 후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해야 신고효력 발생한다? 틀린 말이지. 여기는 신고가 도달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터넷 침뜸 학습센터. 자, 여기도 침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습센터 설립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실체 요건을 심사해야 됩니까? 여기도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면 됩니까? 형식적. 나중에 침뜸이 문제가 되면 이거는 의료법으로 규율하라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 신고 단계에서 이걸 가지고 실체적 사유를 가지고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신고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미음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를 하게 되면 이때 허가자가 바뀌니까 종전 영업자가 문제를 했죠. 종전 영업자는 허가가 취소가 되는 것이고 불이익 처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권유를 제안하는. 그래서 사전에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를 거쳐라 이렇게 했습니다. 6번으로 갑시다. 1번하고 2번하고 비교를 하세요. 이런 건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1번, 2번. 여러분들 저 사업 양도에 따른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했고 행정청이 여기에 대해서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뭘 꼭 기억하시냐면은 이 자체가 독립적인 효과가 있는 처분이다 라는 걸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행위가 있고 수리가 있지만 이거는 인가와 달리 보충적 효력 완성이 아니라 이 자체만으로 독립적 효과가 있어요. 뭐가 바뀝니까? 이때 허가자가 변경이 된다라는 독자적인 법률상의 효과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예를 들어 뭐 사업양도 이 계약에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뭐 당연히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고 여기가 무효인데 지위승계 신고 수리했으니까 여기도 무효다 이렇게 해가지고 곧바로 할 수도 있다 했습니까? 이게 독립적 효과가 있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여기 무효 민사소송 제기하지 않고 이걸 주장하면서 바로 수리처분에 무효 확인 소송을 곧바로 제기하는 것도 허용하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지금. 이게 인가하고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요 2번처럼 인가가 돼버리면은 요 기본행위에 대해서 이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적 완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적으로 완성
그러면 요게 이제 인가인데, 인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처럼 독립적인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독립적 효과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 요 기본행위가 위법인데, 뭐 또는 기본행위가 무효였다, 당연히 인가가 무효가 될 텐데, 이 자체는 독립적 효과가 없으니까 여기를 다툴 실익이 없다, 그 말이지. 기본행위를 다퉈야지. 그러니까 1번 지문처럼 사업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성으로 무효확인 구함이 없이 바로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기할 법률상이 있지만, 2번처럼 기본행위인 이사선임 결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선임 결의 효력이 다툼이 있다면 여기를 소송으로 다투야지 인가처분, 승인처분에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 없다. 이해되시죠? 자, 주택 재건축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가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인가가 인가입니까? 특허입니까? 여기는 특허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없어요? 기본행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설립 결의는 기본행위가 아니라 특허가 적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 중에 하나지, 그 자체가 기본행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2번 논리로 풀어보면 안 되지. 여기는 기본행위가 없으니까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요건에 하자가 있다는 소리고, 인가처분도 하자가 있게 되니까 여기를 다투어야 돼요, 인가를 다투어야 돼요? 요 특허 다투시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인가처분의 취소 무효확인을 구해야 되고, 이와 별도로 조합 설립 결의 분을 따로 떼내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쟁점이 있는데, 여러분들 설립 결의의 무효 확인을 주장할 때는 이게 항고 소송입니까? 당사자 소송입니까? 당사자 소송. 근데 당사자 소송은 뭐가 있어야 돼요? 확인의 이익, 다른 더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있으면 그걸 찾으시오. 이게 더 실효적이라는 거지, 이거. 항고 소송으로 인가 취소시키면 끝날 문제지, 굳이 이미 인가가 나왔는데 결의 효력 다툴 실익이 있겠냐, 이렇게.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됩니다. 자, 4번.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제 행정 주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안을 만들었고 총회 결의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 총회 결의 효력, 결의의 효력입니다.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고 있죠, 당사자 소송.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인가까지 나왔어요. 고시까지 됐고, 그러면 이 관리처분 계획안이 이제는 관리처분 계획 처분으로 확정됐다, 그 말이죠. 요 인가는 특허예요, 인가예요? 인가. 행정주체가 만든 관리처분 계획의 효력 완성. 그럼 여기를 다투어야 돼. 이 총회 결의 하자가 있다면 이게 항고소송 대상되는 처분됐으니까 이걸 다투어야 돼요. 이걸 다투어야지. 그리고 결의 다툴 필요 없죠. 이게 처분으로 확정됐으니까 이게 더 실효적이잖아요, 이거에. 그죠? 관리처분 계획 취소시키면 끝날 문제니까. 이미 인가가 나와서 처분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앞단계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주택건설계획 승인 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합니다. 자, 요 승인에 따라서 지금 의제되는 인허가 나왔습니다. 인허가 의제가 됐죠? 그럼 이것도 이제 인허가 효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 개 인허가가 효과가 나왔다, 그 말이지. 분리시킬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해요. 여기만 다툴 수도 있어, 없어? 오히려 그렇게 하라, 그 말이죠. 오히려 여기가 하자가 있다면 여기를 소송으로 다투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다투시오.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요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게 아니라 여기 위법을 다투고 있으니까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야 되고, 의제된 인허가는 주택사업계획 승인 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 대상되는 처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반대도 알아둬야 되는데, 의제되는 인허가 불허가 사유로 주된 인허가 거부하면 그때는 주된 인허가 거부만 다투시오. 이해가시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비록 편집은 제가 했지만 잘 만든 문제. 이게 독립적 효과가 있냐, 지위승계 신고 수리,
그 다음에 보충적 효력의 인가냐, 그리고 이제 뭐 찾는 거지. 이게 지금 인가 나와가지고 처분이 확정됐을 때 뭘 다투냐. 이런 문제들은 반복해서 출제될 수 있으니까 묶어가지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 자, 이 1번도 제가 굉장히 강조했고 앞으로도 출제가 많이 될 사안인데, 왜 이 판례가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잠정적 처분, 가행정행에 대한 판례가 별로 없어요. 여기 지금 가행정행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거 기억나시죠? 일단 과징금을 가불병 부당 무슨 행위를 했다 해가지고, 공정거래 행위를 했다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일단 다 부과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은 따로 떼내가지고 일단 부과는 했지만 과징금 감면받을 수 있는 사유, 뭐 자진신고 등으로 감면받을 사유가 있다 해가지고 나중에 감면 처분을 하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럴 때는 감면되고 남은 원처분을 다퉈야 됩니까? 감면 처분 다퉈야 됩니까? 이거는 이걸 다퉈야 돼요. 이게 지금 과다 해가지고 일부 취소한 게 아니라 별도로 분리시켜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잖아. 최종적.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는 이 사람은 원래 부과했던 과징금을 내는 게 아니라 감면된 거, 이게 최종적이니까 이걸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사람 이제 이런 말 나오겠죠? 아니, 내가 지금 감면 사유가 있으니까 감면을 시켜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더니 이걸 뭐 기각을 한다거나 불인정을 하게 되면 이거 받을 기회가 상실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이것도 다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 요것도 처분, 이것도 처분. 왜? 이거 지금 납부할 의무 있고 기각을 했으니까 일종의 거부한 것이고, 그죠? 둘 다 처분입니다. 그래서 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감면 여부를 지금 이렇게 해놨죠? 분리심리에서 별개로 의결한 다음에 과징금 처분도 하고 요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시켰어요. 둘 다 처분입니다. 감면 기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액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우선순위 결정 확약이고 처분 아닙니다. 폐기물 처리 후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 통보 AB 결정이고, 여기서 확정돼 버렸죠. 폐기물 처리 후 허가를 받는다. 항공노선 대상되는 처분. 항공노선 개설에 대한 협정에 따라 특정 항공노선에 대해서 운수권 배분하면 이것도 처분이다 이렇게 했죠. AB 결정. 자, 5번 분양 전환 승인 중 분양 전환 가격에 관한 부분은 단순히 분양 계약의 효력을 보충해서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인가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5번도 별표 쳐놓고 외워두세요. 이게 나올 수 있는 판례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분양 전환 가격에 관해서 전환 승인하는데, 분양 전환 가격 이 자체가, 이해를 해봐. 예를 들어 요 전환 가격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만 꼭 분양 전환 가격을 산정해야 돼요? 이걸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까? 이걸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지 이걸로만 전환 가격을 확정짓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대신에 그 전환 가격, 이게 요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이 분양을 받게 될 텐데 거기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쳐 안 미쳐? 그것도 영향을 미치긴 미치더라 라는 거야. 만약에 이걸로 확정시켜 버렸다면 예를 들어 인가가 될 수도 있겠지. 인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행위 효력을 완성하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그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일단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면 여기에 따라 다시 또 뭐합니까? 분양 계약할 때 가격을 다시 산정할 수도 있어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확정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처분이 될지 몰라도 인가가 되진 않습니다. 별도의 처분이 될 수 있어도 이 자체가 인가는 아닙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8번. 우리가 이제 취소 처리는 거의 여러분들
기본법을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수익적 처분을 직권 취소 처리할 때는 이익 형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대방은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으니까 직권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예측을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신뢰보 주장 못 하겠죠. 이럴 때는 이익 형량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있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자, 2번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진행 중입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중간에 행정측이 뭐 할 수도 있습니까?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시 처분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위법한 처분 스스로 취소하고 하자를 포함해서 다시 적법한 부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논리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취소이 진행 중이라도 변상금 부과권 소멸시효 진행되어 중단돼요? 진행. 왜? 권리 행사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 그 말이니까. 그죠? 부과권자가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도 감독청은 처분청의 권한인 처분을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처리할 수 없다.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이때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없을 때 일반적으로 감독청이 처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행정처분의 직권 취소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철회도 그렇고 직권 취소도 그렇고 지금 똑같이 되버립니다. 넘어갑시다. 9번 하자승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여기 판례 하자승계가 인정되는 판례를 외우자 이렇게 했습니다. 하자승계 인정되는 거 사업시행 계획에 관한 취소사유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개고처분의 하자 다 대집행 절차니까 영장에 의한 통지에 승계되겠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인가 하자 승계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러니까 동일한 효과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선행처분 표준지공 시가 결정에 하자가 있다면 보상금 산정을 위한 수용재결에 승계된다. 예외적으로 승계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요 보상금 산정을 위한 수용재결 이거 소송으로 다툴 때 뭘로 다투야 돼요? 무슨 소송? 형식적 당사소송. 그러니까 실제 지문은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이렇게 나오겠지? 지문이. 5번 하자승계 안 되죠 지금. 여기도 보충력 폐유처분 넘어갑시다. 10번 부관도 여러분들 많이 봤으니까 행정행위 발급 이후에 법률 규정 없다면 사후적으로 부관 내용 평행할 수 없다. 법률 규정 없더라도 될 수 있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예를 들어 이 상대방이 동의했다거나 또는 사정 변경으로 목적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이럴 때는 가능합니다. 수익적 행정행위 처리할 수 있다는 철회권 유보 부관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처리할 수 있다 그 말이지 어차피 현실적으로 처리할 때 또 이익 형량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해줘야 됩니다. 무제한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담은 독립쟁송 가능하죠. 그 외 부관은 부진정 일부 취소는 가능하다 틀렸죠. 우리 판례는 부담 빼고는 나머지 부관은 일체 일부 취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4번 부담이 부관으로 붙어 있는 경우 부담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의무를 불이행한 것 뿐이지 의무를 불이행했지 그 주된 행정위가 실효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부담도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담이 처분 당시 법을 기준으로 적법했다가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처분의 근거법이 개정됐습니다. 처분 당시 적법했으니까 법이 개정됐어도 애당초 부담이 실효가 되진 않겠죠.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 틀린 말입니다. 11번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형식적으로 지금 무효 확인 소송입니까? 형식적으로 취소송입니까?
형식적으로는 취소소. 제소기간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제소기간이 경과되면 여기서는 각하입니까? 기각입니까? 여기는 각하. 왜? 형식적으로 지금 취소송을 제기했으니까. 하자를 보완한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는 치유시부터 적법한 행위가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적법한 행위와 같은 효과 가지는 거 아니다. 틀렸죠. 우리가 하자 치유가 인정되면 서구표입니다. 처음부터 적법한 행위로 보게 됩니다. 위법한 공시지가 결정을 기초로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동일한 내용의 공시지가 결정이 나왔어요. 만약에 이것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 하자 치유 인정해버리면 하자 치유를 인정 안 하죠. 만약에 인정해버리면은 이 사람이 지금 처음부터 개발부담금 부과가 적법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보게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뭐 체납을 했다면 연체이자 같은 거 내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하자가 치유되지 않죠.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 전환 마찬가지입니다. 전환도 서구표. 처음부터 전환된 행위 효력. 그래서 새로운 행위의 효력은 전환이 인정되는 시점부터 효력 발생하고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 발령 시점부터 발생하는 거 아니다? 틀렸죠. 하자 치유도 그렇고 전환도 그렇고 다 서구표입니다. 여기도. 행정청의 시정명령이 절차하자로 위법하더라도 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시정명령 위반죄가 성립한다. 여러분들 명령 자체가 위법해버리면 애당초 시정명령 위반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했죠. 적법한 명령인데 이행하지 않을 때 시정명령 위반죄. 자, 12번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해서 개별법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법령 해석상 그런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 인정될 수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 불가쟁력이 발생했단 말은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소린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행정청한테 직권취소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할 게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조금 난이도를 올릴 건데 우리 행정기본법에 재심사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분의 재심사. 있죠? 기억나? 어떨 때 합니까?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을 때. 이해가세요? 그러면 기본법에 의하면 이제 기본법에 따라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 되지 않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도 안 됩니다. 재심사는 사유가 있어. 사유. 뭐가 나와야 돼? 뭐 새로운 어떤 증거가 나왔다거나 유리하게 변경되는 또는 민사소송법상에 뭐 재심사유가 있다거나 이럴 때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불가쟁력 발생했습니다. 취소쟁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소리지 국가배상이나 직권취소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과세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를 인정을 해서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어요. 그러면 이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에 따라 취소를 했으니까 지금 상대방이 이의제기한 게 옳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다는 소리지 불가변력 발생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저 시험장에서 아예 공식으로 잡으세요. 공식으로. 행정심판 재결 나오면 불가변력. 판단기간은 스스로 변경 못합니다. 이의신청도 뭐가 나와? 불가변력. 이것도 나름 판단한 거니까 판단작용.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의신청 나오면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행정청은 불가변력에 따라 이거 번복 못합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예, 판례를 풀 때 어렵게 풀 필요는 없이. 그러니까 불가변력 발생하니까 당해 과세관청은 직권 취소를 번복해서 되풀이할 수 있다. 안 되겠죠. 민사소송에서 어느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 문제입니다. 무효는 선결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 선결적으로. 당해법원은 이를 판단해서 당연무효를 전제로 판결할 수 없다. 틀렸죠. 근데 이 문장은 민사법원이 선결적으로 처분의 당연무효를 확인한다는 소리지
처분의 무효 확인 판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항고소에서 하는 것이고,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 출장 소장에 의해서 관세부가 처분이 났다.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는 권한이 없지만 이게 늘상 있는 일이고, 관세청장하고 세관 출장 소장 내부 이임관계를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죠? 명백하지 않고 당연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13번. 니은번 반드시 외우세요. 니은번. 자, 일단 요 기억번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개 청구자가,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이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것이다. 이 정도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공기관이 뭐 폐기 등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들, 그죠? 보유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은 공공기관이 입증. 자, 니은번.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 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를 산출해서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느낌상 저 인맥지수 때문에 변호사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만약 이렇게 해버리면 그 의뢰인들이 저거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인맥지수 높은 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요 인맥지수 때문에 이 사람의 능력이 크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과연 공정할 수 있겠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 인격권 침해로 왔습니다. 위법 판행이라고 볼 수 없다, 틀렸죠? 이런 건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공개할 의무가 없으니까 이런 건 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없게 되는 거죠. 뭐 취소 판결해봐야 공개할 의무는 없으니까 각하 판결을 하게 됩니다. 소의 이익 없다,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이익 없다, 각하가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뭐 별도의 법적 근거 요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게 침해가 됩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일체 정보는 아니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꼭 소송 기록에 포함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재판의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한다, 틀렸죠? 꼭 여기에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14번. 직위해제 처분.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 국가공무원법상 행정절차에 준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따로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거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라도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틀렸죠? 직권면직은 거쳐야 돼요, 안 거쳐도 돼요? 직권면직도 원칙적으로 이렇게 공무원법상의 절차를 거쳤다면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있어요? 별정직 공무원은 그게 없으니까 거쳐라, 이렇게 했지. 별정직 공무원은 대표자가 있다면 그 대표를 통해서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하겠죠. 권익을 부여하는 처분의 경우 사전 통지 의견 진술 기회 절차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불이익 처분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수익적 처분이니까. 그리고 협약으로 법령상의 청문 배제를 못합니다. 일반 공청회와 병행해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자, 만약에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지문이 나왔어요. 일단 맞아요, 틀려요? 병행하여서만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일단 원칙 맞는 말입니다. 왜? 조문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다만 어떤 경우도 있어요. 온라인 공청회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푸는 거 아시겠지? 지금 조문이 둘 다 살아있습니다. 이것도 살아있고 따로 추가됐고, 이렇게. 어떤 걸 차이냈습니까? 단독 개최. 3회 이상 막 개최가 안 된다거나, 뭐 해봐야 쌈만 일어나고 질서정연하게 안 될 것 같다. 코로나 생각을 했지, 코로나. 그죠?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15번.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 합시다. 조사기본법에서 기간 나오면 다 며칠 했어요? 전부 다. 전부 다 7일. 5일 틀렸죠? 7일. 이 법은 다 7일입니다. 3자 조사할 때도 3일 전. 틀렸죠? 며칠? 7일. 다 7일. 그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조사에 응할 것인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상대방한테 이익이야 좀 불편해요. 불편해. 그러니까 응한다는 것을 본다? 안 보겠지. 응하지 않겠다는 걸 봅니다. 원래 야간 조사는 금지되는데 이렇게 사업장 업무 시간이 야간이면은 야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행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이거. 뭐 위반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시정을 시키겠다 이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목적이다 보니까 처벌에 중점을 둬야 한다. 틀렸죠. 처벌로 가게 되면 이거는 수사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전에 이 압수수색 영장 없더라도 우편물 같은 거 개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수사하고 행정조사하고 구별할 때 시험장에서 판례 나오면 이렇게 구별하세요. 그냥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쭉 조사를 해. 그러면 요리 가는 거예요. 행정조사. 근데 아예 처음부터 대상을 딱 특정해가지고 그것만 조사하겠다. 이렇게 들어가면 그때는 수사로 갈 거예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돼요? 압수수색 영장 있어야 개봉할 수 있다. 이렇게. 푸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지문에 뭐 법률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마약류 무슨 뭐 관리법에 따라 특정 컨테이너에 대해서 강제로 개봉을 하려고 그래요. 특정 컨테이너. 그렇게 하면 뭘로 가야 돼요? 수사로 가줘야 돼요. 수사. 이렇게 해서 판례 푸시기 바랍니다. 네, 좀 쉬었다가 16번부터 봅시다.